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기상 전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신도림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온몸을 파고드는 냉기에 조금만 서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강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이 입춘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입춘을 거꾸로 붙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전국에 강한 기습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이 냉기에다가 또 강한 바람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을 정도로 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목도리와 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감싼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일부, 또 경북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전국 아침 수온주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어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 출근하실 때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늘 아침을 고비로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전국 영하의 수온주가 영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지금보다 5도에서 최고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부터 불기 시작했던 강풍은 여전합니다. 오늘 낮에도 중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낮부터는 추위보다는 강풍에 시선을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끝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한파만 좀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 대의원대회 대표 경선에서 45.3%의 득표율로 박지원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총선 승리의 깃발이 올랐다며 동지 여러분은 변화를 선택했고 저는 그 무거운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권 후보까지 지낸 높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승리의 동력이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인 것은 전체의 15%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여기에서 문 대표는 무려 58%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민심에서는 29%에 그친 박지원 후보를 압도한 겁니다.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 투표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경선 막판 룰 변경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오히려 박지원 후보가 문 대표를 앞질렀고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1%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당심은 박지원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함께 진행된 최고위원 경선에서 비노계 주자인 주승용 후보가 정청래 후보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비노 진영의 친노 견제 심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 대표의 승리에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의 결집력도 한몫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일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문재인 대표가 45%를 얻어 박지원 후보를 2%포인트가량 근소하게 앞섰는데 친노 계파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큰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의 민심이 마냥 일방적으로 박 후보에게만 쏠리지는 않았던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호가 새 출발에 나섰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네, 당장 내부 갈등 봉합부터 내년 총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강영도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오랜 친노무현, 비노무현 계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장 당직 인선부터 친노를 배제하겠다며 대탕평을 약속했지만 비노 진영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하지 못한다면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4.29 보궐선거는 새 지도부 리더십의 첫 시험대입니다. 더 이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승리 방정식이 아닌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로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4월 보궐선거. 새정치연합으로선 승리하지 못한다면 야권 맏형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내년 총선 길목에서 커지는 원심력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대여 투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비박근혜계 지도부가 이끄는 새누리당의 쇄신바람, 특히 좌클릭 행보는 새정치연합의 노선 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세월호 전국대처럼 대여 노선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재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마저도 집권 여당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이 어제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걱정들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김무성 대표가 회동 직후에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거론한 데 대해 야당으로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만나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동에 앞서 문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유감스러운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당장 문 대표와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네, 연일 새로운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차남이 2,400여만 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남 이 씨가 미국계 로펌에서 근무할 당시 받은 돈이 연봉으로 따지면 2억 3천만 원으로 건강보험료로 연 72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했는데 해외 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공단 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사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했고 언론사 간부를 통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격의 없이 나눈 대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덕의 소치로 경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시세가 10배가량 뛴 분당의 토지 매입과 9개월 만에 1억 9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매 등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연일 무력 시위성 군사훈련을 벌여온 북한이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탄도 미사일은 동해 동북 방향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해 8월과 9월에 발사한 신형 전술 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의 참관 날에 원산 앞바다에 고속하면서 KN 계열로 추정되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김정은의 참관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당국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둔 무력 시위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군 관계자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일찍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7년 만에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의 정규군 창설일을 맞아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미사일 발사가 기념일에 맞춘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합참은 한미 양국군이 연합 감시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정모 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가 교통정체로 멈춰서 있던 김모 씨의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김 씨 버스가 앞에 있던 다른 고속버스를 들이받았고 3차선에 정차 중인 손모 씨와 문모 씨의 SM7 승용차 2대와 추돌했습니다. 승용차 중 한 대는 충격으로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26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